본인 외도로 이혼당할 뻔했던 분이 선생님께 상담받고 나서 배우자에게 차 선물까지 받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본인이 외도를 했는데, 이혼하지 않고 어떻게 차 선물까지 받을 수가 있는가? 처음에는 외도를 하셨기 때문에 이혼을 원하셨지만 상담을 통해서 이혼이 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셨고, 이혼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겠는가를 하신 거죠. 관계 개선과 회복을 거친 다음에 외도를 하셨던 그 당사자 분께서 자신이 왜 외도의 그런 마음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 본인에 대한 이해가 생겼고, 그러면서 자가치유도 생기고 배우자에 대한 이해도 향상이 되면서 이혼하지 않는 관계가 재설정이 되신 거죠.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서 자신에게 무엇이 문제였던지 그것을 개선해 가면서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시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시게 되셨고, 자기의 의무와 권리와 이런 것들을 배우자하고의 관계 속에서 행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배우자에게 사랑도 하시게 되고 주장하시게 되고, 나에게 차도 필요한 것 같다, 나에게 차를 당신이 선물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이제 당당하게 하실 수 있게 되었고, 충분한 사랑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계시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승용차도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케이. 지금 자신의 외도로 이혼 위기에 있는 네네. 분들께는 거의 꿈 같은 이야기일 것 같아요. 네네. 내 말을 할 수 없는 어떤 죄인의 신분처럼 느껴지실 텐데, 선생님께 상담을 꾸준히 받고 나서 이후에는 내가 이혼 안 하고 유지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배우자한테 자기 주장도 할 수 있고, 그거를 배우자가 잘 수용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관계가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선생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선생님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는 상담학 박사이고 심리상담 전문가입니다. 임상 경험이 20년이 넘었고, 국제공인 임하고 부부관계 치료사로서 부부 상담 치료를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께 상담을 받으러 온 분들은 주로 어떤 고민 때문에 오시나요? 중독, 외도, 성,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내가 어떤 컬러를 가지고 있느냐 차이일 뿐이지, 그 원인 분석을 정확하게 할 수만 있다면 해결은 쉽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부부들이 맺고 있는 그 무의식적 역동을, 본질을 찾아서 보여주기만 한다면 그 다음은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성적인 고민도 있다고 해주셨는데, 그분들께는 어떤 성적인 고민도 있나요? 성생활이 불만족스러운 경우들이 많죠. 연애 때는, 결혼 전에는 그래도 성적인 불만족이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났더니, 아이를 출산하고 났더니 성적인 경험이 이제는 없는 거예요. 첫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그 첫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도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될 동안 성 관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섹스리스 부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면 남편분들이 거의 성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예전에는 여성분들이 양육하고 또 직장 생활도 하시기 때문에 많이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성적인 어려움들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요즘은 남성분들이 성적으로 기피하시는 경우도 많아졌어요. 이렇게 오신 분들께 선생님은 어떻게 해주시나요? 먼저 의료적인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의료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정서적인 문제나 관계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런데 결국 들어가 보면 표면적으로는 성 문제인데 성적인 불만족이다 라는 거에 감춰진 어떤 정서적인 문제, 감추어진 것들이 다반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표면적인 부분은 성이지만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게 사실은 정서적이고 관계적인 것들이 안에 숨어 있는 거네요. 그 정서적인 부분은 어떻게 다뤄주시는지도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근본적인 원인을 다루어야 되는데 정신 역동을 통해서 무의식적 역동을 들어가 보면 결핍된 부분들을 어떻게 결핍이 되어 있는지 찾아서 볼 수가 있고 정말로 깨달아 알게 된다면 반은 해결한 셈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역동이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역동이 좀 생소한 말이라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보이지 않는 정신 에너지의 움직임이다라고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는데 에너지가 계속 바뀌고 흐르고 있잖아요. 그 우리가 누구랑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이 에너지의 방향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라는 사람과 상호작용을 할 때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B라는 사람과 상호작용을 할 때 악마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애처가이고 현모양처라고 해도 그 사람이 지금의 배우자가 아니라 만약 나와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문제인가? 그 A가 문제인가? 내가 문제인가? B가 문제인가? 내가 문제인가? 그 어느 누구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문제인가?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상호작용, 그 관계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역동입니다. 그러면 사실 내 탓, 네 탓을 할 필요 없이 우리가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거는 나와 당신이 만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럼 선생님, 그 외도가 있었지만 이혼을 하지 않고 같이 살게 된 커플이 평생을 한 명은 죄인이고 한 명은 그 사람을 계속 비난하면서 사는 게 부부 모두에게 행복한 삶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외도를 한 분들이 선생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난 후에 어떤 변화를 겪게 되시나요? 이제 두 분이 이혼을 선택하지 않고 함께 사는 걸로 선택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한쪽은 죄인처럼 한쪽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산다라고 한다면 균형 자체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균형이 이렇게 맞지 않는 관계로 살 바에는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죠. 그 균형의 위쪽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한테도 되게 힘든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역동에 의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탐색과 통찰을 통해서 보여주고 깨닫게 도와주는 거죠. 그거를 깨닫고 나면 어떤 게 달라지나요? 서로에게 책임이 적어도 본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그 통찰이 주어지는 거죠. 책임이 있었다는 통찰이요. 나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둘 다에게 책임이 있었다. 네네. 저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구나. 나에게도 잘못이 있었구나. 이게 그 외도 하나에 대해 하시는 말씀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럼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네. 나에게도 책임이 있고 저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고 둘 다 있었구나라는 걸 이해하면 태도가 달라질 것 같아요. 내 태도가 달라지죠. 예전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남편분이 외도를 하셨고, 이제 이혼을 앞두고 아내분만 심리적 안정을 찾기 위해서 참석을 하셨었는데, 상담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쭉 받으시면서 아내분이 마무리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이 외도를 했기 때문에 남편이 정말 죽일 XX고 나쁜 XX인 줄 알았다. 그런데 상담을 이렇게 쭉 받아오면서 나에게도 책임이 50%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남편에게 너무나 미안해진다. 라면서 한참을
울고 가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혼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관계가 달라지진 않지만 상대를 향한 비난은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이 좀 편해지겠네요. 편해지고 상대에 대한 책임 전가는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느라고 내 마음이 아프고 내가 거기에 정신 에너지를 막 쓰고 있다가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통찰, 아, 비난만 할 일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된 이후에는 마음이 편안해져서 오히려 그 남는 에너지를 자기 자신을 위해 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선생님께 상담을 받은 분들이 죄책감이라든지 비난이라든지 서로를 탓하는 곳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었을까? 그 안에 있는 걸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관계도 바뀌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혼 위기에서 벗어나시기도 하고 이혼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좋아져서 내가 외도를 한 입장이어도 상대에게 당당하게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네요. 네네. 내가 배우자에게 신뢰를 저버렸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겠죠. 내가 외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내가 했긴 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떤 면죄부를 당위성으로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거겠죠. 하지만 내가 나의 역동을 이해하면서 어떤 욕망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죠. 벗어날 수가 있는 거고. 내가 나의 욕망을 알고 이해하면 그 네, 욕망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네네, 그렇죠.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도 내가 이거를 잘 알면 이 욕망에 휘둘리면서 살 필요가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겠죠. 내가 내 무의식을 잘 안다는 건 되게 효과가 있는 거네요. 네, 효과가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잖아요. 나의 무의식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의식에서 나를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죠.